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같이 보시면서 하실게요. 일단 이 멀티 모델 파트를 제가 실행하는 모습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는 이제 기파드로 접속을 하실게요. 기파드. 이걸 지금 클릭을 하시거나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으시면, 없으면은 여기 맨 앞에다가 기파드 IO 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있는 멀티 프로젝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바로 폼 XML이 나오는 하나의 단일 백엔드였는데, 이제는 백엔드가 여러 개 있네요. 게이트웨이라는 것도 있고 인슈런스 도메인이라는 것도 있고, 인슈런스 도메인은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펫 도메인, 스토어 도메인이 일단 나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실행을 해볼 텐데, 일단 이 두 프로젝트가 이제 나뉘어졌습니다. 기존에 그 빅볼 오브 머드 모놀리스로 되어 있을 때는 그 펫 도메인 안쪽에 모든 도메인 클래스들을 다 밀어넣었었는데, 그거를 일단 분리를 했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분리를 해서 뭐 모델링을 하셨겠지만, 여기는 합쳐져 있던 걸 이제 분리를 이제 한 거다 보시면 분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을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분리가 되어 있는 그 중심에는 이 펫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펫. 자, 앞서 펫이라고 하는 것에 그 모든 기능을 다 넣어놨어요. 여기에 보면 뭐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생지라든지 그런 정보를 판매를 위한, 이 펫을 판매하기 위한 추가적인 프로퍼티들도 같이 담도록 빅볼 오브 머드에서는 구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순수하게 이 펫 도메인에서 필요한, 펫 도메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필드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들어간 거죠. 원래 그 스토어 도메인이 합석하기 전의 모습으로 순수한 자기 도메인에 해당하는 클래스들만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뭔가 추가된 게 있어요. 뭐가 추가됐냐면은, 내가 이 펫이 보면은 이런 부분이 추가됐어요. 포스트 퍼시스트라고 하는 부분, 50번부터 여기까지 한번 쭉, 이게 뭔가 쭉 보면 포스트 퍼시스트라고 하는 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펫이라고 하는 이 엔티티가 저장될 때 포스트 퍼시스트 잘 저장이 되고 나면 펫 리저브드라고 하는 이벤트를 퍼블리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퍼블리시 애프터 커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확실히 저장되고 나면, 잘 적재되고 나면 이것을 펫 리저브드라고 하는 이벤트로 퍼블리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펫이 포스트 업데이트 수정되고 나면, 뭔가 값이 바뀌고 나면 또 펫 업데이티드라고 하는 이벤트가 퍼블리시 되도록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왜 필요하냐? 이 두 이벤트에 의해 가지고 이 두 이벤트를 수신받을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수신받아서 자기의 그 지금 스토어 도메인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쇼핑몰에다가 이 펫을 전시장에 전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기존에는 내가 그냥 갖고
근데 그냥 저장만 하고 끝이 났지만 이 의무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이 변경이 필요한 쪽에서 뭔가 주요한 도메인 이벤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퍼블리시아 하도록 하는 코드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추가가 됐어요. 세 개의 클래스가 변경이 됐습니다. 세 개의 클래스가 변화가 생겼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pet update와 pet reserved를 한번 이제 보면 클래스를 자, pet reserved라고 하는 거는 abstract event라고 하는 걸 상속한 클래스구나. 뭐 때문에 상속했을까 보면은 이 자체에는 뭔가 ID, appearance, name, type, energy 이것만 있는데 얘가 아까 제공받은 기능 중에 보면은 어떤 기능이냐면은 카프카 쪽으로 그러니까 이벤트를 퍼블리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벤트를 퍼블리시하는 기능을 어디서 제공받느냐? 이 abstract 이벤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서 제공받고 있다. 그럼 이 abstract 이벤트 소스 코드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뭔가 카프카 프로세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이걸 통해서 뭔가 퍼블리시를 하는 코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코드는 이 밖에 있죠. 바깥 부분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얘는 인프라성의 코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즉 abstract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구체화될 때는 외부의 그 뭔가 카프카를 호출할 수 있는 코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코드가 이렇게 그냥 분리가 되어 있다. 우리가 할 때는 이거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abstract 이벤트라고 하는 거를 그냥 복사해서 넣을 겁니다. 자, 주요 도메인 쪽에서 뭔가 주요한 이벤트들을 이렇게 발행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다음 후속 프로세스들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초기에 이벤트를 퍼블리시하는 쪽이 이렇게 이벤트를 트리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카프카 이벤트를 퍼블리시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게 이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펫 애플리케이션에 보면 설정이 뭐가 추가되어 있냐 enable binding 뭐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카프카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를 뭐 바인딩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78라인. 자, 이거는 리드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수정해야 될지. 자, 그 다음에 카프카라고 하는 패키지가 하나 있고 거기에 카프카 프로세서 해가지고 뭔가 in, out 때는 카프카에 뭔가 input 채널과 output 채널을 오프닝하는 그 설정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 설정이 리소스에 또 추가적으로 설정이 들어있을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야물을 열어보면 이 부분입니다. 카프카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카프카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카프카 서버도 떠 있어야 돼요. 뭐가 좀 이제 카프카라고 하는 디펜던시가 생겼죠. 자, 이 카프카를 한번 실행을 시켜 놔볼게요. 카프카를 실행시키는 거는 여기 이제 리드미에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리드미대로 사실 하시면 다 돼요. 자, 먼저 터미널을 하나를 열게요. 터미널 하나 열고 자, HTTP 파일을 먼저 설치를 해놔야 되죠. HTTP 파일을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카프카 서버를 실행하기 위해서 도커 컴포즈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도커 컴포즈는 도커 컴포즈라고 하는 파일이 필요해요. 그 파일을 그 카프카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제가 넣어놨습니다. 들어와서 도커 컴포즈 업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이상의 도커를 실행시키는 명령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 카프카의 폴더 안에 보면 요 카프카가 아니고 밖에 있는 카프카죠.
여기 보면 도커 컴포즈 YAML이라는 파일 하나밖에 없어요. 그 카프카라고 하는 놈은 그냥 어제 MySQL처럼 그 하나로 뜰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이 떠야 되는데 서비스가 주키퍼라는 게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카프카가 올라가요. 그래서 주키퍼와 카프카를 둘 다 동시에 실행시키는,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실행시킬 때는 우리가 이 컴포즈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비슷한 게 쿠버네티스의 디플로이먼트 같은 거죠. 네, 이건 도커 스왑이라고 하는 놈이 이걸 읽어다가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커 컴포즈를 기반으로 잘 서비스가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명령을 통해서 접속을 해봤을 때 started 했을 때 started 이게 잘 이렇게 떠 있으면 잘 카프카가 이제 올라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잘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카프카에 우리가 컨슈머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카프카에 어떤 이벤트들이 잘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려면 이렇게 docker compose execute it 해가지고 카프카로 이렇게 부착을 할 거예요. 제가 카프카의 쉘에 진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프롬프트가 이렇게 바뀌었죠. 앱 유저 저쪽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프롬프트가. 자, 이게 도커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죠. MySQL을 띄울 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cd bin 잘못됐네. 그러니까 안 띄우고 bin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명령 컨슈머 명령을 보낼 건데, 자, 부트스트랩 서버 로컬러스트 9092 이렇게 들어가면 로컬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컨테이너 안쪽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컨테이너 안쪽은 9092번으로 떠 있고 바깥에는 바인딩하기를 29092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안쪽으로 접근할 때는 로컬러스트 9092로 해서 카프카의 부트스트랩 서버 뒤에 들어가는 게 카프카 주소, 그리고 토픽명은 패스토아 이렇게 접근하도록 이렇게 띄워놓을 거예요. 얘는 이대로 그냥 잠깐 이게 29092로 접속해라. 아니네요. 맞습니다. 이대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29092가 아니고 오류가 뜨는데 신경 쓸 게 없죠. 쓸 게 없고 그냥 가만 놔두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터미널 그냥 열어놓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터미널 하나 더 열고 cd 가지고 이제 어디 들어갈 거냐면은 펫스토어부터 펫도메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펫도메인. 자, 펫도메인을 스타트를 시키죠. spring boot run. 그래서 펫도메인을 스타트를 시킬 겁니다. 자, 그럼 펫도메인이 로딩 되자마자 이제 카프카 설정을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카프카 설정은 이 뒤에 카프카 설정과 관련된 그러니까 코드들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있어요. 뒤에 보면 카프카 송수신과 관련된 변경 파일들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소스 파일에 이런 파일들이 수정된 파일들이에요. 이거를 보고 만약에 우리 쪽에 적용을 하실 때는, 자, 이번에 여기까지는 적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의 연동을 만약에 할 때는 이런 설정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드에서 참고해서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지금 선택된 부분들. 자, 이렇게 이제 부착을 하고 이제 뭘 할 거냐면은 HTTP로 뭔가 명령을 이제 한번 보내볼게요. 자, 여기를 띄워놓은 채로 제가 배시 가가지고 배시가 안 뜨네. 자, 터미널 하나 더 열게요. 테스트를 위해 가지고 열고 여기다가 주문을 한 건 주문이 아니라 펫을 한 마리 등록을 해볼게요. 8081번에 떠 있나요 지금? 네. 이게 cat의 이름을
뭔가 야옹이라고 하는 걸 추가를 했어요.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뭔가 하나가 뭐가 됐겠습니까? 뭔가 퍼블리시가 돼야 되겠죠, 이벤트가. 이게 퍼블리시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벤트 펫 레저브드라고 하는 게 잘 퍼블리시가 됐다면 이렇게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펫 레저브드에 야옹이라고 여우라고 하는 고양이가 추가되어 있죠. 자, 업데이트도 한번 해볼게요. 방금 추가한 이 야옹이를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업데이트는 패치를 하거나 혹은 이러한 피드를 해주면 되겠죠. 피드. 네. 값을 한번 줘보죠. 값을 주면 업데이트가 되겠죠. 메시지 나달라고 put 해야 되죠. put. 포스트가 아니라 get이 아니라 put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걸 먹였다라고 나오고 여기 보면은 로그에 어떻게 나올까 로그에 로그 부분 맞나요? 로그가 안 보여. 여기네. 네. 펫 업데이티드 해가지고 바뀐 내용이 이 두 개의 이벤트가 잘 퍼블리시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뀐 이벤트를 수신받아서 자기의 데이터에 저장을 해놓고서 이제 진열대에다가 진열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이 스토어 도메인이다. 그럼 이 이벤트를 받기 위한 코드가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스토어 도메인에 자, 스토어 도메인을 코드를 보니까 policy handler라는 게 들어있는데 똑같이 카프카라는 폴더가 있고 카프카 설정에 관련된 설정들이 여기 들어있을 거예요. 스토어 도메인에 보면은 enable, binding 들어있고 아까 이야기한 리드미에 이 설정들이 돼 있다는 겁니다. 수신 쪽에 공히 이 설정을 해줘야 된다. 자, 얘도 마찬가지 이 리소스의 설정 부분 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애플리케이션 야물에 보면은 내가 받는 이 토픽 부분입니다. 토픽. 여기 바인딩스라고 하는 부분에 카프카의 이벤트를 받는 쪽과 자, 받는 쪽이 패스트와 이렇게 되죠. 보내는 쪽이 패스트와 두 개 같은 이 토픽명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 토픽명을 수신하게 해라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이 토픽을 이제 수신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어 도메인용 터미널 하나 열고 여기다가 네이브 스크린 런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스토어 도메인의 서비스가 기동되면서 즉각적으로 저 카프카에 쌓여있는 내가 아직 수신하지 않았던 그 내역들을 즉 이 내역들을 수신할 겁니다. 두 개 펫 리저브드와 펫 업데이티드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이벤트를 수신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수신하면 이 policy handler라는 쪽으로의 이벤트가 진입하게 돼요. 23번 라인부터 동작을 할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29번까지. 자, display on the store 라고 하는 이 26에서 31의 로직을 동작을 시키는데, 자, 내 아이템 쪽, 내 진열대에 나는 펫, 셀 레지스트리, 펫이 리저브드 됐을 때 나는 그 외모를 나는 어피어런스로 담고 헬스를 에너지로 담고 아이디를 펫 아이디로 담겠다. 보면은 필드명이 좀 상이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피어런스는 같은 값을 가져왔지만 이 에너지는 나는 내가 받을 때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을 담을 때는 헬스라고 하는 값을 담았고 그리고 나는 그 참조를 위해서 펫 아이디라고 해가지고 포린키도 같이 담고 있네요. 자,
무슨 이야기냐? 내가 받는 쪽, 다른 상이한 도메인끼리는 본질적으로 같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내가 바라보는 관점,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클래스명과 필드명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100% 모든 필드를 내가 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고 내 쪽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한해서만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도메인, 내 도메인 관점으로 외래에서 넘어온 이 pet reserved라고 하는 이 entity를 해석한다. 내 관점에서 해석한다 그 말이죠. 나의 모델로 트랜슬레이션 한다. 다른 말로 anti-corruption. 다른 외래에 있는 클래스와 내 클래스 도메인은 충돌이 생기죠. 어떤 충돌이 생기냐? 그들만의 복잡성이 있고 나만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데 그들만의 복잡성을 우리 쪽에다가 전파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저기서 이야기하는 저 펫 리저브드라고 하는 저 이벤트가 나한테는 이런 의미만 있다라고 한정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여기서 받는다는 거죠. 수신했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복잡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를 펫으로 굳이 담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표준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펫 쪽이 나는 펫이라고 모델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걸 쫓아서 뭐 하세요라고 하는 그 표준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관점에서 나는 그냥 아이템이라고 볼 거야. 네가 펫이라고 말하든 말든 나는 우리 쪽에서는 그냥 상품을 진열대에 놓고 파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냥 상품으로 바라보는 거지 무슨 생물체로 이걸 보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담았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인지 식물인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헬스라는 정보, 어피어런스라는 거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판매를 위한 정보만 이렇게 담는다. 그럼 여기는 추가적인 정보가 나중에 더 더해져야 되겠죠. 아이템에. 뭔가 가격 정보라든지 그런 거는 관리자 모드에서 뭔가 세팅하는 게 있겠죠. set price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그죠? 네, 나만의 정보에 담을 때는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겁니다. money 해가지고 담겠죠. 기본 가격을 세팅을 하겠죠. 기본 가격이 있어야 되겠죠. 원래 자, 이런 게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없다고 치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 로직이 잘 동작을 했다면 아이템에 요 야옹 요라고 하는 고양이가 저장이 돼 있겠죠. 그리고 업데이트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1인 상태로 업데이트까지 되어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8083에 떴던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여기에 items라고 하는 걸로 떠 있을 겁니다. 우리 스토어 도메인은. 자, items에 보니까 자, 여기는 이름을 담지 않았어요. 이건 이름도 없어요. 그냥 고양이라는 거예요. 고양이. 그냥 고양이고 헬스는 1이고 펫 아이디는 1이다. 이렇게 그냥 받은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이 1번 뭔가 아이템이 이쪽 동네에서는 그냥 아이템이라고 부를 겁니다. 1번 아이템이 업데이트가 됐을 때 그러니까 펫 도메인에서 아까 야옹이라고 하는 놈이 업데이트가 되면 이 헬스도 업데이트 돼야 되겠죠. 이 아이템에 있는 쪽에도. 그것이 되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또 먹여볼게요. 먹여봐. 피드 한번 더 해서 밥을 한번 더 주겠습니다. 자, 이게 즉각적으로 여기 분명히 8081번으로 API를 썼는데 8083번에 반영이 되는지를 볼게요. 8083의 items 아까 1번 아이템이었나요? 자, 헬스가 알아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외모를 갖고 볼게요. 외모를. 자, 피드가 아니라 그루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털을 가꾸기, 그루밍을 해볼게요. 자, 행복하다고 그러네요. 행복하다. 어피어런스가 8083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자, 두 개의 값이 싱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에 의해서? 카프카를 경유해서 카프카의 이벤트들이 이렇게 발송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여기 보면 이 팔러시 핸들러 자세히 보면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하단에 내려가면 펫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자기 값도 업데이트 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9번에서 43번 라인에 find by pet id 해가지고 find by pet id에서 pet updated에 자, pet updated의 id는 이 get id 요거는 어떤 값일까요? 여기서 pet의 id죠. pet의 id란 pet의 id. 그래서 해당 pet이 있으면 내 관점에서는 id죠. 그걸 이제 조회할 때는 find by pet id로 나는 검색을 해야 되죠. correlation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correl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자, 내 관점에서는 내 관점, 지금 스토어의 관점에서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항목이죠. 펫이. 펫을 받아서 저 펫에 해당하는 내 아이템은 펫 아이디를 가지고 조회를 해야 되니까 find by pet id 해가지고 넘어온 이 이벤트의 아이디, 즉 펫의 아이디는 나의 펫 아이디로 조회해야 되는구나. 나의 아이템의 펫 아이디로. 그렇게 조회를 해서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놈의 그 아이템에 변경된 값을 반영한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받아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좀 어려운가요? 자, 어렵죠. 이 부분은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2차수 때 한 거지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메인 간의 상이한 값이 유지가 되거나 다른 도메인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이 나의 새로운 일을 발생시키는 그것을 우리가 사가 패턴이라고 해서 사가 패턴.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해석하면 뭔가 펫 도메인에서 발생하는 걸 계속 난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거기서 변경된 뭔가 내가 관심 있는 데이터를 내가 적극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관련된 일을 할 게 있으면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럴 때 그 내 관점에서 그 외래에서 온 이벤트에 관련된 데이터를 찾기 하려면 그 관점에 매핑된 이 포린키 관계에 의해서 내 데이터를 다시 찾아내야 되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코릴레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코릴레이션. 상호 연관. 그냥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포린키 관계 이런 거죠. 그래서 갖고 와서 그러면 find by pet id라고 하는 게 아이템 리파지토리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구현된 거냐? 자,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이게 find by pet id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메서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레파지토리를 만들고 자, 여기는 CRUD 레파지토리를 쓰는데 이거 상관없어요. 뭐 JPA 레파지토리를 쓰셔도 되고 CRUD 레파지토리를 쓰셔도 되고 페이징 앤 소팅 레파지토리를 쓰셔도 똑같습니다. 뭐 다를 게 없어요. 기능은 다 똑같이 합니다. 이름만 다른 걸 괜히 써가지고 헷갈리게 했네요. 자, 여기에 11번을 추가하면 이런 거를 select 그러니까 아이템에서 pet id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넘겨받은 이 id로 검색하는 서비스를 스프링 공장에서 스프링 빈 공장에서 만들어 주게끔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구현체가 없죠.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구현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요청을 하면 알아서 이 셀렉트 문을 생성해 가지고 저 조회 조건으로 검색하는 API와 내부 API와 RESTful API까지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라고 한 겁니다. 이 툴이. 그래서 결국은 팔러시 핸들러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동작을 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자, 이제 진열대에 그 진열된 상품이 있고 여기서 상품 구매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카트 아이템에 담고 뭐 하는 기능이 다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왜? 얘는 아이템을 물고 있기 때문에 이 카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펫을 물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펫을 직접 물고 있던 게 여기 보면은 원투맨이 해가지고 자기가 복제본으로 갖고 있는 엔티티를 원투맨이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뭐 어떤 실험을 할 거냐 이 펫 도메인에 있는 서비스 이게 펫 도메인에 있는 서비스죠. 펫을 내려버릴 거예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펫을 죽여버렸지만 주문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주문 도메인은 여전히 떠있기 때문에 자 제가 http 해가지고 8082를 한번 찔러볼게요. 자 커넥션 에러 이거는 서버가 죽었다는 이야기죠. 자 분명히 펫 도메인은 죽어있네. 근데 8083 쇼핑몰은 이거 8083이죠. 8083은 쇼핑몰은 멀쩡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도 될 거예요. 주문도 심지어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주문을 하는 스크립트가 여기 들어있겠죠. 리드미에 가보니까 주문을 하려고 첸이 이제 고객 유저를 한 명 등록을 하고 고객 등록을 먼저 하고요. 자, 용인에 사는 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뭔가 주문을 한 건 해볼게요. 이건 아니고요. 자, 이게 두 마리를 입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한 마리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스킬을 이렇게 하지 말고 땡 자, 우리는 한 마리만 할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복사해서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한 마리만 입양을 하는 거죠. 자, 아이템에 하나만 넣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에 한 마리만 잘 들어갔을 거예요. 자, 입양하고 뭐 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는 거죠. 왜? 내 데이터를 내가 물고 있으니까. 영향도가 없다는 겁니다. 자, 펫 도메인이 유지보수 상태에 들어가도 혹은 시스템이 장애가 생겨도 런타임 상에도 서로 간섭이 없는 것. 매우 중요하죠. 자, 빌드 타임, 구현할 때도 간섭을 안 줬고 실행할 때도 간섭이 없다. 이게 우리가 그 시스템을 나중에 확장하거나 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빨리 시장 경쟁에 민첩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간섭, 빌드 타임과 런타임에 동시에 간섭을 서로 회피하는 이런 설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쭉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이걸 내 코드에다가 어떻게 반영하면 될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